엄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할인의 폭탄 고백. 어떻게 알았어? 당황한 수진과 민수 앞에서 할인이 미소 짓는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민수 아저씨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할인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목에 손을 댄다. 15년 동안 기다리셨죠? 할인의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누르시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2009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9살의 민수와 수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까만 눈동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평생 같이 있자.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민수야. 우리 진짜 평생 같이 있자. 하지만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양쪽 집안 부모님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린 것들이 무슨 결혼이야. 공부나 제대로 해. 대학도 안 가고 무슨 결혼 타령이냐. 수진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손목을 잡아 끌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너는 아직 애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평생을 논하니? 두 집안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젊은 연인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만나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서로 연락하는 것마저 막으려 했죠. 하지만 민수와 수진의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만큼 간절했습니다. 몰래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모님 몰래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민수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민수는 놀라움과 함께 책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진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수진아. 내가 책임질게. 우리 세 식구 잘 살아보자. 그러나 현실은 19살 고등학생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민수의 부모님은 아들을 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학이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떠나보내려 한 것이죠. 공항에서의 마지막 작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민수는 울고 있는 수진을 뒤로 한 채 비행기에 올라야 했고, 수진은 홀로 남아 부모의 눈을 피해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 민수와 수지는 이제 34살이 되어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학 진학 대신 과감하게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20대 초반 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시작했죠. IT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불과 몇 년 만에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의 민수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무직 상태였지만 평생 쓸 돈은 이미 마련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성공을 손에 쥐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는 종종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그날 공항에서 울고 있던 수진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자주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한편 수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싱글맘으로 딸 하린을 키워오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며 추가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린이 15세가 되었을 때 아이는 점점 더 자주 물었습니다. 엄마, 난 왜 아빠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수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대신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하린아, 너희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 하린이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야. 거짓말을 할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린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는 순간만큼은 정말 괴로웠죠. 아이는 아버지의 사진이나 추억에 대해서도 자주 궁금해했지만 수지는 그때마다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나랑 닮았나요? 응.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하린이랑 많이 닮았지. 수지는 거짓말 속에서도 진실을 섞어 넣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하린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으니까요. 특히 웃을 때의 눈매와 말투, 그리고 고집스러운 성격까지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밤늦게 하린이 잠든 후 수지는 종종 창가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만약 그때 부모님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수와 함께 하린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린은 날이 갈수록 영리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성격도 밝았죠. 하지만 가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수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하린을 돌봐주시며 수진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지만 할머니 역시 나이가 들어가며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프셔서 걷기조차 힘들어하실 때가 많았죠. 이렇게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민수와 수지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삶을, 다른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소중한 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봄날 오후 민수는 집 근처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공허함 때문에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던 것이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는 골목길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급히 달려가 보니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하시지만 아픈지 얼굴이 찡그려져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는 재빨리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부축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다리가 영 말을 안 들어서 말이지. 집이 가까운데 혼자 걷기가 힘드네. 어디 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걷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죠. 민수가 정성껏 부축하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쁜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조금 떨어진 낡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느린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길은 좁았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말 고맙네, 젊은이. 민수는 할머니를 현관까지 모셔드리며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분위기가 왠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죠.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를 부축해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수진아, 나왔다. 할머니가 집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15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던 것이죠.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눈앞에 선 사람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역시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말문이 막혔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기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수진아, 이분이 아니 계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 길에서 넘어졌는데 정성껏 부축해서 집까지 모셔다 주셨단다. 수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 좋은 젊은이 덕분에 무사히 집에 왔으니까.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계속했지만 민수와 수진의 시선은 서로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 모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민수는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재회에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만 혼자서 민수에게 고마워하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민수와 수진에게는 할머니의 목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수진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수진은 15년 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죠. 수진도 민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15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좋아 보였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침묵을 깬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고맙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민수는 그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15년 전 자신이 떠나면서 수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관 앞에서 마주선 민수와 수진 두 사람 사이에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계셨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 소녀가 이제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민수, 너가 어떻게 여기에? 수진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재회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던 것이죠. 민수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어색하고 떨렸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미안하다는 말, 그리워했다는 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뛰어나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넘어지셨다고 하던데. 할인이었습니다. 15세 소녀는 할머니를 걱정하며 급히 달려 나왔다가 현관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할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죠. 민수는 할인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소녀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과 말하는 톤,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까지 민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할인이 입고 있던 교복도 15년 전 수진이 다니던 바로 그 학교의 것이었죠.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할인의 나이, 생김새, 그리고 수진이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까지.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다. 할인은 민수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민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1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딸과의 첫 만남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민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느꼈죠.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아, 들어가자. 할머니도 피곤하시니까. 수진은 급히 할인의 손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민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민수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할인이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밝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15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을 재촉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당신이 올 곳 아니야. 다시는 오지 마.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죠. 15년 전 자신이 떠나면서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이렇게 좋은 분인데.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수진은 할머니와 할인을 재빨리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경고하듯 말했죠. 정말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15년 만에 수진을 만났고 자신의 딸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을 철저히 거부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떠나면서 수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집 앞에 머물러 있었죠. 할인이라는 이름의 딸과 여전히 아름다운 수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죠. 딸의 밝은 미소, 자신과 닮은 눈매, 그리고 수진을 닮은 다정한 목소리까지 15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그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할인이나 수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감히 대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우연히 할인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할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학교까지의 길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할인은 혼자 걸으면서도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만나는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죠.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멀리서 딸을 지켜보던 민수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진 몰래 할인과 대화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딸이 어떤 아이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민수는 할인의 등굣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나타나자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죠. 안녕. 저번에 할머니를 도와드린 민수 아저씨야. 기억나니? 할인은 민수를 알아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아, 민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너 학교 끝났구나. 집에 가는 길이야? 네, 그런데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나는 너희 엄마 친구야. 우연히 길에서 뵌 적 있거든. 그런데 혹시 배고프지 않니? 아저씨가 간식이라도 사줄까? 할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모르는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엄마에게 배웠으니까요. 민수가 할머니를 도와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엄마 친구세요? 엄마가 아저씨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워낙 바쁘시니까. 그냥 가볍게 떡볶이나 먹을까? 아저씨가 학생 때 자주 가던 분식집이 근처에 있어.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볶이라는 말에 솔깃했던 것이죠. 작은 분식집에서 마주 앉은 민수와 할인. 민수는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단무지까지 푸짐하게 주문했습니다. 할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죠. 할인아, 학교 생활은 어째?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좋고요. 아저씨는 뭐 하세요? 아저씨는 지금은 쉬고 있어. 이전에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팔고 나서 쉬는 중이야. 와,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할인은 순수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저렸죠. 할인아, 장래 희망은 뭐야?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어린 친구들 가르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꿈이네. 공부는 잘해? 그럭저럭요. 엄마가 항상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엄마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혼자서 할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동시에 자신이 1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할인이도 착한 딸이고. 아저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아이는 없으세요? 할인의 순진한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내가 내 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저씨는 아직 혼자야. 할인이 같은 예쁜 딸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저씨도 언젠가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착한 딸을 1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아저씨랑 있으면 왠지 편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가족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나온 후 민수는 할인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들킬까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췄죠. 할인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그런데 이 일은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 엄마가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 왜요? 아저씨는 좋은 분인데. 그냥 엄마가 바쁘시니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해서.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에 조금 설레기도 했죠. 네, 알겠어요. 그럼 또 만날 수 있어요? 응, 기회가 되면 또 만나자. 민수는 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딸과의 첫 대화였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할인은 착하고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수진이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민수는 몰래, 그러나 꾸준히 할인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등하교길에서 만나 간식을 사주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할인도 민수를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에게 민수는 따뜻한 어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딸과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학원에서 나오는 할인을 마중 나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인이 한 남자와 함께 분식집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남자는 바로 민수였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할인은 민수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급히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할인아. 할인이 엄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어떻게 여기? 수진은 민수를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민수는 수진의 분노에 찬 시선을 마주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인이 앞에서는 말이야. 할인은 두 어른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는 엄마 친구라고 했는데. 수진은 할인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할인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먼저 집에 가서 할머니랑 있어. 금방 갈게. 그런데 엄마, 얘기 나중에 하자. 어서 가. 할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할인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카페에 앉자마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19살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겠어? 민수는 수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어렸고 무력했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 그래서 차라리 죽었다고 한 거야. 하린이에게 아버지는 없다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을 처음 본 순간 알았어. 내 딸이라는 걸. 미안하다, 수진아. 1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어.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15년이야, 15년. 그동안 하린이는 나 혼자 키웠어. 밤새 열이 나서 울 때도, 학교에서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받을 때도 모두 내가 혼자 감당했다고.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하린이를 보니까 저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편안해 한다고. 수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아버지 행세할 생각이야? 하린이가 뭘 안다고. 수진아, 나는 정말로. 됐어. 더 이상 하린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고. 민수는 수진의 거부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운 수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죠. 그래도 하린이는 내 딸이야. 내 피를 나눈 딸이라고. 그런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한 건 나야. 하린이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 수지는 일어서려 했지만 민수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15년 동안 못다 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손 놓아요. 당신한테 그런 권리 없어. 수지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나가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죠. 당신이 정말로 하린이를 생각한다면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다시 나타나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려 해요? 민수는 수진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하린은 자신의 딸이고 15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하린에게 떡볶이를 사주며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하린이 민수에게 환하게 웃던 순간도요. 수지는 마음 한구석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하린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지켜온 거짓말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린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며 흥얼거리고 있었죠. 수지는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수와의 대화를 되새겼죠. 15년 전 그 소년이 이제는 성숙한 남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하린에게 떡볶이를 사주며 웃던 모습, 그리고 하린이 그에게 환하게 웃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죠. 아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수지는 하린이 학교에 간 사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민수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죠. 그 안에는 민수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 번호를 쓰고 있을까?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같은 번호를 쓸 리가 없겠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죠.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수지는 간신히 입을 열었죠. 민수야. 나야, 수진이.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수진아. 정말 너야? 응, 나야. 이 번호가 아직도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혹시나 해서. 너가 언젠가 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번호를 안 바꿨어. 15년 동안 계속.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공원으로 와.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곳 말이야. 그 공원은 15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알아? 왜? 언젠가 너가 전화할 것 같았거든. 바보 같지? 15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 수지는 민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가끔 이 번호로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수진아, 1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어. 외국에 있는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사업이 잘 될 때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항상 너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정말 우연이었던 거야?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만난 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 나도 믿기지 않았거든. 15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면서도 찾아갈 용기는 없었어. 그런데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것 같아. 운명이라. 그때 할머니가 넘어지신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설마 그게 너와의 재회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 수지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정말로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허전했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 그런데 너와 하린이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그게 바로 너와 우리 아이였다는 걸. 수지는 민수의 진심을 느꼈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15년이야. 나는 그동안 하린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학교에서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받을 때 위로하고 모든 걸 혼자 했어. 알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려고? 하린이가 뭘 안다고. 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로 하린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너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15년 전 우리가 꿈꿨던 그 가족을 만들고 싶어.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전 그 설렘이 다시 올라왔죠. 쉽게 말하네.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 하린이를 위해서라도. 그 말에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하린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하린이가 너를 좋아하더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없는데 아마 피는 못 속이나 봐. 하린이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
수지는 며칠 전 할인이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면 왠지 편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흔들리고 있어. 민수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끔 생각했어. 만약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할인이가 더 행복했을까?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수진아. 하지만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봐. 할인이가 상처받을까봐. 민수가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나는 이제 어른이고 책임질 수 있어. 절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수지는 민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확신해?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확신해. 15년 동안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너만 기다렸던 사람이야. 할인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게 내가 평생 찾던 거라는 걸. 수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야, 나도 더 이상 할인이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인이에게 천천히 말해야 해.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아이가 충격받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할인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려야 해. 15년 전처럼 반대하실 텐데. 이번에는 달라.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수지는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15년 전과는 다른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 다시 상처받을까봐.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와 할인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그리움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죠. 그럼 할인이한테 먼저 말해볼까? 조심스럽게. 응, 그렇게 하자.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15년 동안 서로를 기다린 마음이 마침내 만난 순간이었죠. 부모님들께 자신들의 결심을 알려야 했죠. 15년 전처럼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호텔까지 가야 하니? 꼭 필요한 만남이에요. 부탁드려요. 한편 민수도 부모님께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일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오후 시내 호텔의 조용한 라운지에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수진이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수진아,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 거야? 수진의 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몇 분 후 라운지 입구에 민수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15년 만에 다시 보는 민수와 그의 부모님을 보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민수 아니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수진의 어머니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에 당황스러워 하셨죠. 이런 수진이네 부모님들. 15년 만이네요. 민수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분의 부모님들이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민수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운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했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들, 오늘 이렇게 모셔온 이유가 있어요.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해서요. 양쪽 부모님들이 수진을 주목했습니다. 민수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린이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해요. 수진의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런 일이었구나. 민수가 할머니를 도와준 그날부터 예감이 들었어. 민수의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를 알고 있겠지? 너희가 너무 어렸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민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제가 19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충분한 경제력도 있고 수진이와 하린이를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다. 라운지에서의 긴 대화 끝에 양쪽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고민하신 후 결국 조건부로 수진과 민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린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죠. 하린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수진과 민수는 함께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도 계시네요. 하린은 민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조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하린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같이 앉자. 수진은 하린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옆에 자리를 잡았죠. 무슨 얘기예요, 엄마? 하린은 두 어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궁금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하린아, 사실은 민수 아저씨가 너의 아빠야. 그런데 하린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라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엄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수진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하린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 때문이에요. 민수 아저씨도 똑같은 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엄마가 가끔 꺼내서 보시는 거 봤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놓으셨지만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15년 전 수진과 태어날 아이에게 선물한 그 목걸이였죠. 그날 떡볶이 먹을 때 민수 아저씨 목걸이가 살짝 보였어요. 똑같아서 신기했는데 집에 와서 제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까 하린이 목걸이를 열어 보였습니다. 작은 펜던트 안에는 민수가 써넣은 메시지가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언젠가 꼭 만나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한 그림이 있었어요. 하린이 펜던트 안에 작은 사인을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특별한 사인으로 사용하던 독특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민수 아저씨가 분식집에서 계산할 때 서명하신 걸 봤는데 똑같은 사인이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평생 써온 그 사인을 하린이 알아봤다니요. 그리고요, 민수 아저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안 알려드렸는데도요. 하린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아저씨랑 저는 똑같은 버릇이 있어요. 생각할 때 눈썹을 찌푸리는 거랑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거요. 하린은 환하게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가 그랬잖아요. 정신없어서 출생신고를 1년 뒤에 했다고요. 근데 그건 진짜 제 생일이 아니고
진짜 제 생일을 아는 사람은 가족뿐인데 민수 아저씨가 실제 제가 태어난 날짜를 알고 계셨어요. 수진과 민수는 할인의 놀라운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아빠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혹시 친척이신가? 아니면 엄마의 옛날 친구신가?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언제부터 확신했어? 목걸이 안의 사인을 보고 나서요. 민수 아저씨가 계산할 때 쓰신 사인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그때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할인이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15년 동안 이 목걸이를 하고 계신 거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곁에 있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수진도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거짓말해서 미안해.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할인이 조심스럽게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었죠. 할인아, 아빠가 평생 너희를 지켜줄게.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거짓과 눈물 속에 가려졌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고, 할인의 똑똑함과 세심한 관찰력 덕분에 더욱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진실이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수진, 그리고 영리한 딸 할인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